이 소녀는 원래 재벌가의 유일한 귀여운 딸이었다. 하지만 5년 전 소녀는 가족의 만류를 뿌리치고 신분을 숨긴 채 이름 없는 가난한 청년과 결혼했다. 그 후 몇 년 동안 소녀의 격려와 은밀한 도움으로 가난한 청년은 순식간에 자산 수천억의 그룹 총재로 변신했다. 그러나 이날 형이 갑자기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아버지가 그들의 결혼을 허락했다는 것이었다. 소녀는 듣고 너무 기뻐서 거의 뛰어오를 뻔했다. 그래서 남편에게 큰 깜짝 선물을 주기로 하고 정체를 밝히기로 했다. 그 깜짝 선물은 그녀가 이미 3개월째 임신 중이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이 좋은 소식을 남편에게 알리려 할 때 받은 것은 남편의 무책임함이었다. 소녀가 멍해 있는 사이 남편은 갑자기 그와 정부의 합사진을 보냈다. 그러나 소녀를 더욱 슬프게 한 것은 상대방이 차고 있는 목걸이가 바로 얼마 전 그녀가 남편이 자신에게 선물하려 했다고 생각했던 그 목걸이였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소녀의 흥분된 마음을 순식간에 바닥으로 떨어뜨렸다. 그래서 그녀는 직접 남편의 입에서 진실을 알고 싶어 했다. 하지만 전화는 계속 연결되지 않았다. 이때의 소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마음이 산산조각 났다. 슬픔이 지나친 감정으로 인해 그녀의 배에서 갑자기 통증이 왔다. 그리고 곧 피가 흘러나왔다. 하지만 이때의 여자는 전혀 아픔을 신경 쓰지 않고 오직 남편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도 남편은 정부와 함께 같은 병실에 와 있었다. 이때서야 소녀는 자신이 5년 동안 사랑했던 남편이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분노에 찬 그녀는 그 자리에서 남편을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오늘이 시어머니의 생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일단은 전체 상황을 고려해 참기로 했다. 그리고는 아픔을 참으며 시어머니에게 한정판 가방을 선물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도 시어머니는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바로 거절했다. 그녀 같은 아들에게 의지하는 여자가 선물한 것이 좋을 리 없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남편의 정부가 선물한 가방이 아름답고 유명 브랜드의 최신 제품이라고 칭찬하며 소녀가 가져온 그 지저분한 물건도 내놓고 보여주다니 조롱했다. 소녀는 그것이 최고급 한정판이며 자신이 며느리로서의 효심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곧 시어머니는 그녀에게 입 다물라고 하며 돈도 벌 줄 모르고 아이도 낳지 못하는 그녀는 집안의 벌레라고 말했다. 이를 본 주변 사람들은 모두 수군거리며 총재가 화려한 정보를 두고 왜 이런 흑수저를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모욕을 받은 소녀는 즉시 반박했다. 그들이 오늘의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자신의 은밀한 도움 덕분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이미 파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은 다시 한번 주변 사람들의 조롱을 불러일으켰고 그들은 가족이 가진 모든 것이 그녀와는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했다. 이때 남편이 갑자기 그녀를 한쪽으로 끌고 갔다. 소녀는 즉시 남편에게 오늘 어디에 갔었는지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여전히 거짓말로 모든 것을 덮으려 하며 자신은 계속 회사 상장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녀는 즉시 냉소를 지으며 이미 남편의 위선을 완전히 꿰뚫어 보았다. 동시에 그들의 감정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남편에게 아량을 베풀 생각이 없었고 병원에서 본 모든 것을 그대로 폭로했다. 하지만 남편은 조금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녀를 위협했다. 만약 그녀가 여전히 편안한 총재 부인으로 살고 싶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보지 못한 척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리고 정부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아이에게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기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때 남편의 정부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와 소녀를 조롱했다. 그녀가 그토록 그리워하던 남자는 사실 항상 자신을 사랑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녀는 그를 매우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다. 자신이 버린 쓰레기를 그가 보물처럼 주워간다고 말했다. 이 말은 상대방을 완전히 화나게 했고 소녀를 완전히 가족에서 쫓아내기 위해 일부러 와인을 자신의 몸에 쏟고 일부러 불쌍한 척하며 소녀에게 그들을 허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역시 이 장면은 남자의 주목을 끌었다. 그리고 곧이어 그녀는 기회를 노려 뒤로 넘어지듯 쓰러졌고 마침 도착한 남자가 튼튼하게 받아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들은 시어머니와 큰딸도 달려왔다. 큰딸은 즉시 소녀가 아이에게 해를 끼치려 한다고 생각했다. 소녀가 막 설명하려 할 때 큰딸이 그녀를 밀쳐 땅에 넘어뜨렸다. 하지만 곧 남자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본래 남편이 마음을 돌려 자신을 아껴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지만 남자는 그녀를 위협했다. 만약 그녀가 정말로 가족을 떠날 결심이라면 유가의 어떤 물건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일가 친척이 모두 자신을 공격하는 것을 본 소녀는 즉시 외투를 벗어 땅에 던졌다. 그리고 남편이 선물한 값싼 귀걸이도 함께 벗어 던졌다. 더 나아가 그들의 결혼 반지도 벗어 남편에게 던져버렸다. 이제부터 그녀와 남편의 감정은 완전히 끊어졌다. 동시에 소녀의 큰형은 이미 문 앞에 도착해 같이 연한 선물을 들고 예비 사위를 맞이하러 왔다. 하지만 방에 들어서자 곧 쓰러질 것 같은 여동생을 발견했다. 큰형은 여동생이 이렇게 큰 억울함을 받은 것을 보고 그들 전 가족이 오늘의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는 마음 아파하며 여동생을 병원으로 데려갔다. 소녀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아버지가 곁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때서야 소녀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재벌 아버지는 딸이 마침내 자신에게 돌아온 것을 보고 즉시 생일연을 준비하여 전 성명녀 앞에서 딸의 정체를 회복할 기회를 잡으려 했다. 생일연이 열리는 날 소녀의 남편은 정부와 함께 재벌의 딸을 축하하기 위해 왔다. 그리고 이 기회를 빌려 재벌과 인맥을 쌓으려 했다. 하지만 재벌의 딸이 등장하는 그 순간 남자는 완전히 멍해져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이 총재 부인은 자신의 남편 회사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인턴으로 위장해 입사했다. 입사한 지 한 달 만에 8천만 원에 달하는 거래를 성사시켜 영업 1위가 되었다. 하지만 이는 부장을 극도로 질투하게 만들었고 일부러 괴롭히기 위해
그녀를 시골로 파견해 협력을 논의하게 했다. 게다가 일부러 낡고 허름한 여관을 예약해 주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총재 부인은 당연히 머물지 않고 곧바로 5성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을 예약했다. 하지만 나중에 부장이 화를 내며 총재 부인에게 영수증을 요구했다. 그녀는 이것이 자비라서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부장은 이대로 물러날 리 없었다. 곧이어 그녀는 여자가 체면 때문에 5,000원을 들여 5성급 호텔 프레지덴셜 스위트룸에 묵었다고 비웃었다. 심지어 자신이 그녀의 어머니였다면 화가 나서 죽을 거라고까지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총재 부인은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부장이 일부러 시비를 거는 것임을 느낄 수 있었다. 자신의 돈을 쓴 것이 그녀와 무슨 상관이냐는 것이었다. 부장은 부인의 강한 기세에 움찔했지만 곧 정신을 차렸다. 그녀는 작은 인턴에게 눌릴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말속에 여자의 돈이 불법적인 출처라고 암시하기 시작했다. 심지어 모든 월급을 꺼내 부숴 동료들에게 나눠주라고 요구했다. 이 뻔뻔한 태도의 여자는 정말 말문이 막혔다. 총재 부인은 마음속으로 이런 사람이 어떻게 리더가 될 수 있느냐고 탄식했다. 그래서 그녀는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불평했다. 전화기 너머의 총재는 아내의 꾸지람을 들으며 감히 숨을 크게 쉬지 못하고 아내를 달랬다. 그리고 곧 자신의 선물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회사에 돌아가면 반드시 이 부장을 제대로 혼내주겠다고 약속했다. 남편의 말을 들은 여자는 비로소 만족스럽게 전화를 끊었다. 하지만 옆에 있던 부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여자가 총재와 통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믿지 않았다. 심지어 악의적으로 추측하기를 상대방은 분명히 여자의 후원자일 거라고까지 말했다. 이 말이 나오자 동료들은 순식간에 폭발했고 여자를 가리키며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부장은 더욱 오만하게 사람들을 시켜 여자를 묻게 했고 사납게 말했다. 오늘은 반드시 너에게 색다른 교훈을 주겠다. 이 위급한 순간 총재 비서가 급히 달려와 정중하게 여자를 사무실로 초대했다. 이 광경의 동료들은 모두 멍해졌고 여자가 부장의 자리를 대신해 승진할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부장은 자신만만하게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왜냐하면 그녀가 방금 컴퓨터로 총재의 이메일에 익명 제보 편지를 보냈기 때문이다. 부장이 해고되지 않을 거라는 말을 듣자 아첨하는 동료들은 곧바로 몰려들어 여자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그냥 척하는 연일 뿐이야. 부장과 비교도 안 돼. 그들은 비서가 사실은 부인에게 스포츠카를 가져다 주러 온 것임을 전혀 몰랐다. 여자는 이 선물을 한눈에 마음에 들어했고 관대하게 남편을 용서했다. 그리고 비서에게 곧바로 퇴사 절차를 밟으라고 했다. 하지만 사무실로 돌아온 여자는 자신의 가방과 노트북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곧이어 부장은 거만하게 말했다. 이미 팔았어. 회사에 대한 마지막 기여로 삼으라고. 이 말을 들은 여자는 바로 반박했다. 그 가방은 수백만 원이나 해 문제를 일으키잖아. 하지만 모두는 웃음을 터뜨렸고 여자가 허튼 소리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다음 순간 여자는 쇼핑 기록을 꺼냈다. 이 광경의 동료들은 모두 멍해졌다. 하지만 이 지경에 이르러서도 부장은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버텼다. 그녀는 이것이 분명히 그녀의 후원자가 준 선물일 거라고 우겼다. 그녀는 이런 출처가 불분명한 돈은 차라리 모두의 단합대회에 쓰는 게 낫다고 말했다. 여자는 화가 나서 몸을 떨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려 했다. 바로 이때 경비원이 당황하며 뛰어들어왔다. 문 앞에 그 포르쉐에 페인트가 칠해졌어요. 새 차가 이렇게 처참하게 망가진 것을 본 부인은 마음이 칼로 베이는 것 같아 급히 아래층으로 달려가 CCTV를 확인하려 했다. 가해자를 잡기 위해서였다. 부장은 이 광경을 보고 마음속으로 불안해했지만 여전히 거짓말을 했다. 이 차도 분명히 그 여자의 후원자가 준 거야. 부모님이 알면 화가 나서 죽을 거야. 이 광경을 본 여자는 다시 한번 반박했다. 이 차는 내 남편이 준 거야. 마침 이때 회사의 재무경리이 지나가다가 이 차가 총재가 부인에게 준 선물임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눈앞에 여자가 척하고 있다고 단정했다. 이때 여자는 총재가 겨우 출장 간 지 며칠 안 되어 회사에 이렇게 많은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구더기들이 생겨났다는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화가 나서 얼굴이 빨개졌고 눈을 부릅떴다. 곧바로 총재에게 전화를 걸어 강경하게 명령했다. 10분 안에 반드시 도착해. 하지만 이 순간까지도 부장은 여전히 흉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녀는 사진 한 장을 꺼내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그 여자가 불륜녀라는 증거야. 원래 비서가 부인을 차 보러 데려갔을 때 부장이 몰래 찍은 사진이었다. 진상을 모르는 동료들은 이를 믿고 여자를 비난하기 시작했다. 인간으로서 부끄럽지도 않아 회사 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했어. 부장은 더욱 심하게 소리쳤다. 경비원들을 불러 이 여자를 강제로 잡아 그리고 이 여자에게 모두에게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해. 여자는 좋은 말로 그녀에게 총재가 곧 도착할 거라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부장은 전혀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말했다. 이건 총재 부인을 위해 이 철없는 불륜녀를 제대로 혼내주는 거야. 바로 이 위급한 순간 한 대의 호화로운 차가 화살처럼 질주해왔다.